안녕하세요. 다음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소개받은 이규석이고요. 지금은 저희 솔루션 엔지니어로 이제 하시코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써볼까, 그래서 어떻게 가려운 부분을 좀 잘 긁어볼까 좀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목 자체만 봐서는 좀 너무 이렇게 슈퍼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자극이 돼야 또 요즘에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좀 지어봤고요. 사실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부분이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디플로이어, 뭐 오토메이트, 뭐 자동화를 해주는 약간 그런 쪽에서부터 이제 요즘에는 오케스트레이터, 그래서 뭐 배포도 오케스트레이터, 뭐 컨테이너도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좀 오케스트레이터 자체의 좀 무게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약간 동적인 자원들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요. 네, 앞서 나왔던 저희 여자분, 네, KT가 갑자기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당연히 준비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지 좀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하시코프에 조인하게 된 이유, 그래서 그 연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얘기해 보면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뒤돌아보면 이제 저는 이제 웹어스 엔지니어로 일단 필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웹로직이나 뭐 제이보스, 뭐 톰캣, 뭐 아파치나 뭐 그런 웹서버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했죠. 그래서 고객사에 가가지고 설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러블 슈팅 같은 걸 하고 이런 식으로 일했었는데 막상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솔루션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제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당연히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말로만 뭔가 고객을 위한다 하고 저는 그냥 제 얘기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난다던가 혹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개발자가 워낙에 핫하다라고 이제 워낙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에 대한 길을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왕 개발을 한다면 어디서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게임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 쪽부터 좀 시작해볼까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로 전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게임 서버를 열심히 개발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면접도 많이 이렇게 제안이 오고 해서 이제 면접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쿠팡에 가서 면접을 봤었어요.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쿠팡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 처음에 저는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요즘에도 핫하지만 그 당시에도 핫했던 MSA라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탁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컨셉을 듣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컨셉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서버들을 좀 개선시키면서 여러 가지 좀 언어들을 써보면서 이제 MSA를 실제로 구축을 해봅니다. 그런데 MSA를 실제로 제가 구축을 해보니까 다 좋고, 사실 저는 MSA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조금 속된 말로 잠수함 패치. 네. 그래서 뭔가 변경이 됐을 때 기존에 앞단에 있는 서비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뭔가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에 또 매력을 느껴가지고, 또 어쨌든 이제 MSA가 굉장히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 MSA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관리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문제는 이 MSA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 아키텍처 컨셉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 이 MSA라는 기술에 뭐가 제일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당시에 찾았던 게 이제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사실 당시에는 일부 이제 웹 서버나 뭐 엔진엑스나 혹은 자바 기반으로 한 몇 개만 이렇게 써봤었는데 일단 한번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현혹되는 것처럼 마치 컨테이너만 다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일부 써보니까 일단 좋았고, 컨테이너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때 당시에 이제 TF 팀이 이제 딱 끝나고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됐었을 텐데, 마침 이제 레드햇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SA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할 기회가 왔죠. 그래서 당시에 쿠버네티스, 뭐 오픈시프트 이런 관련해서의 컨테이너의 기반 기술과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한번 생각이 들었던 이런 도커나 혹은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을 좀 더 널리 써보자. 그리고 아직 써보지 않으신 분들을 빨리빨리 써보게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컨테이너의 길로 가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이제 정렬님이나 이미 주영님이나 이미 쿠버네티스를 잘 쓰시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서야 막 이제 컨테이너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혹은 그 해당 팀에서 뭔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당장에 뭔가 도입하기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움이 있었죠.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앞으로는 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범용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술도 나오지 않을까? 마치 예전에 저희가 한 10년 전 이때 이제 웹로직 같은 그런 엔터프라이즈용 상용 와스가 나왔었으면 그에 대비해서 이제 톰캣 같은 되게 심플한 그런 물론 JSP 서블릿 엔진이긴 하지만 그런 게 탁 나왔던 것처럼 뭔가 저희에게 좀 더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써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찾았던 게 이제 하시코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웹아스, 뭐 미드웨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제 MSA나 컨테이너 이런 쪽으로 이제 오고, 현재는 이제 하시코프에서 이런 전체적인 길을 좀 리니어하게 이렇게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제가 기술들을 좀 찾고 알리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사실 저희 제품 솔루션, 하시코프의 솔루션 중에 컨설, 앞서 맨 첫 번째 나왔던 솔루션이죠. 그래서 컨설하고 배포를 담당하는 이제 노마드라고 하는 두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배포를 하고 관리하고 실제 이것들을 연결해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가장 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컨설이라고 하는 게 길을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마드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어딘가에 이렇게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마드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 컨설이 이렇게 길을 쭉 그어줘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콘솔과 노마드의 조합으로 이렇게 배포와 연결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아마 이번 세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제 HCS 온 애저 쪽에서 이제 컨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런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다 설명을 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컨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래서 서비스들을 등록하고 뭔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가 이거를 세그멘테이션을 시켜줘요. 그래서 클러스터는 하나인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서비스들을 서로 나눠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한번 데모는 보셨지만 그런 CMDB,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해주는 이제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나 혹은 컨테이너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배치 같은 것들도 자유롭게 뭔가 배포해주고 관리해주는 솔루션이죠. 그 중에서 이번 데모에서는 이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제 데모를 진행할 겁니다. 데모를 하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설명을 추가로 드릴 부분은, 노마드 컨설을 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보면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듯이
노마드가 배포를 하면 실제로 이 노마드가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은 이 노마드 클러스터 중에서 어디에 가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일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원래 과거에 저희 그런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각각의 IP를 다시 갖고 와서 이 IP 포트를 로드 밸런서에 다시 넣어주고 이제 서비스가 들어오게 해야 되던가, 아니면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하려면 결국은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포인트를 상대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에 있는 거기 설정에다가 넣어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과거에 계속 이제 작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노마드랑 콘솔이랑 결합을 하면 노마드는 배포해주고, 배포해준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는 컨설이 관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순조롭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이제 메커니즘 혹은 이제 이런 기능을 썼을 때 어디에 이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지금 뭐 앞서서는 계속 저희 클라우드 얘기가 나오고 AWS 나오고 애저도 나왔고요. GCP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상에다가 올리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거시한 부분도 있고, 또 클라우드와 반면에 저희에게 이제 엣지나 뭐 IoT 같은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런 자원들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엣지 혹은 IoT 같은 곳에도 이제 컨솔과 노마드 자체는 되게 작고 심플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설치를 하고 원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한다거나 혹은 패치가 있거나 했을 때 쉽게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패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을 컨설이 담당을 하니까 좀 더 쉽게 연결하고 서로 서비스 간에 뭔가 통신을 하는 게 순조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이런 활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멀티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이 배포됐을 때 이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혹은 데이터 센터가 서로 완전 다른 영역인데 여기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해주고 관리하고 뭔가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서도 이제 콘솔과 노마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활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데모에 대한 설계는 일단 페더레이션 기능을 썼습니다. 그래서 콘솔과 노마드에는 페더레이션 기능을 써서 두 클라우드, 제가 활용한 클라우드는 이제 GCP랑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다른 클라우드를 쓴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보통 민감한 정보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실제 민감한 정보라든가 혹은 백엔드에서 실제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자원들은 우리의 별도의 데이터 센터에 두거나, 혹은 뭐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뭔가 인증을 좀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만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 때 실제로 다른 클라우드 혹은 우리의 별도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 자원들의 뭔가 통신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서로 다른 클라우드 간에 배포를 하는 시나리오를 일단 잡았고요. 첫 번째로는 뭐 뒤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서비스가 배포됐을 때 그 엔드포인트를 WAN 기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공개되는 IP로 할 거냐, 아니면 내부에서만 쓰는 LAN 엔드포인트를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을 먼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컨설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컨설에서 특정 자원의 엔드포인트를 두 가지의 갈래로 일단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노매드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다가 API를 하나 제가 간단하게 디플로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플로이가 되고 실제 뭐 헬스 체크가 돼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GCP에 가서 거기에 있는 VM 인스턴스에다가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겁니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컨설에도 서비스가 등록이 되는 형태로 제가 이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컨설 화면이고요. 현재 페더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클릭하면 GCP 데이터 센터가 나오고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클라우드를 이제 하나의 요 IP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매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매드는 리전으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매드 리전에 이제 서버가 이렇게 두 가지는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GCP에 있는 노마드를 이제 리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GCP가 리더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라이언트 정보를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리전을 제가 GCP로 선택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GCP 클라이언트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GCP 서버, GCP 클라이언트, 그리고 해당 클라이언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는 뭐 자원이라든가 혹은 여기 할당된 드라이버들, 그래서 뭐 도커를 쓸 수 있냐, 뭐 실행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자바가 설치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디테일을 클릭하면 여기 설치된 드라이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원 혹은 이 클러스터에 구성된 클라이언트의 이런 자원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여기다가 배포를 하실 때 조건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특정 버전 이상,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나는 최근에 가장 최신에 나온 뭐 14 버전이 있는 노드에만 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다라는 이런 조건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제 노마드 자체가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조건에 맞는 곳에다가 배포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제가 콘솔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하나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터미널을 써서 접속을 할 텐데요. 네, 여기 터미널을 제가 하나 열었고요. 그 중에서 네, api.etcl 네, 좀 길긴 긴데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컨설에다 등록할 서비스 이름이 이렇게 있고 뭐 태깅도 있고 뭐 포트가 이렇게 열린다라고 보면 되고요. 중간에 이제 체크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체크라고 하는 이 항목이 이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컨설을 통해서 뭔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주고받을 때 이제 헬스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디나이를 시키는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데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밑에 보이시는 요 태그드 어드레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when 그리고 when 두 가지 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태그드 어드레스로 이 해당 서비스가 밖에서 불렀을 때는 어떤 IP를 줄 건지, 그리고 내부에서 요청했을 때는 어떤 IP를 줄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구분지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세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네, 리로드를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작업하는 이 공간이 이제 컨설의 기본 컨피그레이션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읽어오고요. 다시 컨설에 가보면 네, 새로운 서비스가 하나 등록이 됐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제가 지금 서비스 뒷단에 실제 API를 올리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가 X로 표시가 되고요. 보시면 이 IP가 10.34.101.113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거는 지금 제가 들어간 요 콘솔의 그 클러스터 어드민이 네이버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GCP의 클라우드에서 이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어떤 IP를 줄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제가 GCP에 가서 네, 똑같은 네, 어드레스를 가지고 와서요. 네, 이렇게 오면 네, 화면이 좀 작아졌는데 네, 똑같이 네이버 클라우드 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카운트 API 같은 경우에는 IP가 바뀌었죠. 61.97.191.71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붙은 요 IP 대역은 이제 GCP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 카운트 API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죠. 그리고 등록도 네이버 클라우드에 돼 있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서 이거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 내부 IP 주소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혹은 바깥에 있는 그 컨설 클러스터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외부 IP를 주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쪽이고요. 여기서 디그 카운트 API 네,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고요. 여기서 컨솔 이렇게
네, 받아오면 너무 크네요. 좀 화면을 제가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줘야 되는데, 네, 27.0.0.1에 포트가 8600번으로 떠 있고요. 카운트 API 서비스 앤 클라우드 콘솔. 네, 제가 뭔가 잘못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서버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었나요? 네, 디그 포트 8600번 그래서 카운트 API 서비스 앤 클라우드 콘솔. 네, 제가 뭔가 잘못 CLI를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내부에서 호출했을 때는 이제 내부 IP를 가져온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 이제 구글, 네, 여기가 이제 구글 GCP에 올라가 있는, 네, GCP에 올라가 있는 콘솔이고, 여기서 제가 한번 저 주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API 점 서비스 점 네이버 클라우드의 콘솔. 제가 서비스를 안 올려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추가로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서비스에 등록을 했고요. 헬스 체크를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올려야겠죠. 이제 API를 하나 올릴 건데, API 잡 등록은 제 콘솔에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페더레이션 기능을 써서 네, 이렇게 잡을 하나 올릴 거고요. 네, 보시면 그냥 이미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포트를 열 건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했고요. 앞서서 테라폼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테라폼처럼 미리 플랜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랜을 해서 어떤 게 변경되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금방 올라왔네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 컨설에서는 지금 상태가 이제 패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네, 헬스 체크를 했을 때 잘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네, 디그를 해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7.0.0.1 포트는 8600번. 8600번은 컨설에서 제공하는 DNS 포트고요. 네, 카운트 API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 컨설. 나오네요. 네. 아까는 제가 헬스가 어넬시한 상태여서 안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10.34.101.113 요 IP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같은 네이버 클라우드 존 안에서 같은 이제 랜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IP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다시 제가 GCP가 있는 쪽에서 네, 여기서 네, 요 화면이 좀 작게 보이는데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하고요. 똑같이 디그를 했을 때 같은 이제 URL이죠. 그래서 같은 FQDN으로 요청했는데 요 GCP에 설치된 컨솔은 이제 바깥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주는 IP 자체가 외부 IP로 이렇게 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 실제 프론트엔드인 대시보드를 한번 디플로이를 해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쪽이니까 GCP 쪽으로 가서 네, 노마드도 GCP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여기서 대시보드를 이제 하나의 또 잡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제가 리전을 네이버 클라우드로 해놓고 실제 잡에 명시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GCP라고 명시한 건데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서 제가 이렇게 플랜을 하면 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이 해당 잡에 설정된 값으로는 이 해당 클러스터에 배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적절한 GCP로 이렇게 넘어가서 GCP로 넘어가서 이제 잡에 들어가서
네, 대시보드를 이렇게 배포를 할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이제 별도의 IP를 제가 설정한 게 아니고 컨설에서 제공하는 이 DNS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운트 API 커넥트를 하는데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커넥팅을 할 거고, 그래서 별도의 뭔가 IP를 넣어준다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FQDN 기반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플랜하고 뭐 확인하고 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이제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가 이렇게 네, 잘 올라왔고요.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네, 요 IP로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9002번 네, 이렇게 하면 잘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결이 잘 됐는지 뭐 로그 같은 거를 보시려면 해당 대시보드 네, 요 얼로케이트된 대시보드에서 서비스를 클릭하면 여기 로그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카운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저희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데이터 센터이지만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쓰실 수도 있죠. 근데 서로 다른 이제 존 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따로 있겠지만 서로 간에 뭔가 연관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별도의 뭔가 스테이트풀한 데이터가 따로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 혹은 네트워크 존이 있다면 콘솔 혹은 뭐 콘솔과 노마드의 조합을 활용해 가지고 서로 노출시킬 IP를 이제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이제 데모의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끝났고요. 네,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요새 뭐 다양한 컨테이너 프로젝트 하실 때 또 고민되셨던 분들, 그리고 이 서비스 연결하고 배포 실행에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 세션입니다. 이규성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가보시죠. 제목부터